자,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바로 과학과 신앙이라는 아주 오래된 주제입니다. 한 북클럽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를 바탕으로 이 복잡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세상 정말 뭐 하나만 나오면 흑백 논리로 쫙 갈라지잖아요. 바로 이 과학과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저희는 최근에 있었던 한 북클럽 토론을 통해 사려 깊은 사람들이 이 깊은 간극을 어떻게 건너가고 있는지 그 지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놀랍고도 아주 인간적인 결론에 다다르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죠. 첫 번째 파트, 바로 넓어지는 간극입니다. 과학과 신앙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까마득한 협곡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 바로 여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화에서 아주 구체적인 시점을 딱 짚어내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모두가 겪었던 세계적인 팬데믹이죠. 한 참여자가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정말 극심하게 양극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어요. 과학적인 사실마저도 그냥 내 신념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게 된 거죠. 와, 이 한마디가 지금 시대를 정말 잘 보여주지 않나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과학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 권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위조차도 이제는 개인의 신념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뉴스에나 나오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집, 가족들 모이는 저녁 식탁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갈등이라는 거죠. 한 참여자는 명절에 친척들한테 자기 신앙이 쇠뇌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다면서 그 아픈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갈등은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첫 번째 다리를 놓을 만한 곳에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좀 예상치 못한 곳이었어요. 바로 데이터, 생물학 그 자체였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거기서 경이로움을 찾아보자는 거였죠.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유전암호를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어떤 깊은 경외감에 대해서요. 이게 그냥 신기하다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이걸 단순한 우연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말 숨막힐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어떤 설계도처럼 보게 된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멋진 건물을 보면 당연히 그걸 설계한 청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는 DNA라는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설계도가 있다면 이걸 설계한 존재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심지어 이걸 컴퓨터 코드랑 비교하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컴퓨터 코드는 0과 1 딱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DNA는 G, C, A, T 4개의 염기로 구성돼 있어요. 훨씬 복잡하죠? 수십억 줄의 코드에서 단 하나만 틀려도 병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정교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이로움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과학이 발전해서 더 많은 걸 밝혀낼수록 이건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지적인 설계자를 더 강하게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과학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이게 바로 첫 번째 다리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접근법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건 또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두 개의 영역, 하나의 현실이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어쩌면 과학이랑 신앙은 애초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왜냐면 둘은 서로 다른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두 영역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과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즉 how에 대한 답을 찾는 거고, 신앙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즉 why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작동 원리를, 다른 하나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거죠. 서로 영역이 다르니까 충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도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 분이 들려준 일화가 정말 생생한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문제로 교수님을 복도 끝까지 쫓아가면서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적 현실이랑 분리시키는 걸 그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과 왜 라는 질문을 정말 칼로 무 자르듯
완벽하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머리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이 갈등은 그걸로 완전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여운을 남긴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화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 머리로 하는 논쟁, 지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요. 훨씬 더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결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단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 논쟁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가까운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이 양극화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사람들을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회적인 힘이 여전히 너무나도 강력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해답은 애초에 논쟁이나 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에 이릅니다. 한 참여자가 자기 할머니 얘기를 꺼내는데 이게 정말 가슴을 울려요. 할머니는 과학에 대해선 잘 모르시고 어쩌면 옛날 생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지만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온 그분의 삶 자체는 그 누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는 거죠. 네,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사랑이라는 행동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정리해주죠. 끝없는 분열과 논쟁 앞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상대를 이기는 똑똑한 논리가 아니라 세대의 차이도 생각의 다름도 뛰어넘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논쟁으로도 풀지 못했던 관계를 치유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북클럽의 대화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라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